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이제 수업 영상입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런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상당히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수업은 해봤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합니다.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느리면은 배속해서 들으세요. 근데 아마 제 목소리가 느리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졸리면 졸렸지 느리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지구과학 1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과서 제일 앞에 지구과학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볼 거 없죠? 여기 넘어갈게요. 들어가는 말 뭐 있고요. 차례. 자, 이제 차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T에서 봤던 것처럼 1단원부터 선생님이 6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여기는 크게 이게 1, 2, 3, 4,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 직권의 변동, 지구의 역사, 대기와 해양의 변화 이 세 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2학기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간고사는 선생님이 그때 어디까지라고 그랬냐면 한 요 정도? 혹은 이거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거는 순서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조그만 하나의 소주제 있죠. 소주제. 응? 익숙하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아무튼 이런 소주제 있잖아요. 이런 소주제 하나당 이제 2시간씩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짧은 소주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안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교과서 넘겨볼게요.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직권의 변동 이거를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권의 변동 고체지구 이렇게 되겠죠. 고체지구, 유체지구, 그 다음 우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고체지구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요? 네, 맞아요. 솔리드 얼스. 솔리드 얼스. 솔리드 고체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지구. 딱딱한 지구 하면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지표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면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게 바로 이 직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직권의 변동에서는 지구가 뭐 어떻게 이동했고 우리 지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지구의 역사에서는 우리 땅 지층, 나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권의 변동이에요. 뭐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다음 용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자,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요. 네,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에요. 잘 읽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학습 목표를 이제 익힐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탐사기술의 발달과 관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추정하고 해저 확장설의 여러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딱 두 개만 하면 됩니다. 판구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번. 두 번째, 해저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해저 확장설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학습 목표에 나온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펜이 어떡하지? 이건가? 아닌데? 조정? 선생님도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냥 선생님 마우스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판 구조론이란 판 띄고 구조론이에요. 판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뭐 그런 거죠. 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지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더 정확하겠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이런 딱딱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딱딱한 지각에 있는 물체들을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들이 지금 현재에는 뭐 아시아판, 아프리카판, 뭐 유라시아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들이 있는데 지금의 구조와 옛날의 구조는 달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거인이 나타나서 판을 뭐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 구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바로 베게너예요. 베게너. 선생님 여기다 지금 연필로 뭘 적어주고 싶은데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판 구조론이 형성되기까지의 다양한 그런 시간 순서가 있는데 그 두 개로 공부하면 돼요. 세 개를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그런 순서. 그러니까 순서 적으시고요. 순서. 두 번째는 각각의 이론을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학자. 자, 학자 적으세요. 학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연도 적으세요. 연도. 동일한 연도에 그 사람들이 모든 그런 이론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몇 년도에 했는지 이걸 세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판 구조론과 관련된 그런 이론을 말한 사람은 바로 베게너예요. 베게너가 판 구조론을 말한 게 아닙니다. 판 구조론은 현재 나와 있는 이론이 판 구조론이고 베게너는 그 당시 어떤 이론을 말했냐? 그러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베게너는 언제? 1912년. 이렇게 세 개 세트로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1912년에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다.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시험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판구조론과 가장 관련된 시초의 이론이 바로 대륙 이동설이에요. 대륙 이동설은 뭐냐? 대륙이 이동했다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모든 대륙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지만 이것이 점점 이렇게 쪼개져서 이동을 했다. 그 쪼개져서 이동해서 현재 대륙이 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베게너가 이 맞다고 주장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뒤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런 초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판게아라고 한다.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 한 거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게아 대륙이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뭉쳐진 대륙이 있었고 그게 판게아다. 그러면 이 대륙을 이동했는데 어떻게 이동한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게너는 가설을 주장을 했어요. 가설을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해안선의 모양이 비슷하다예요. 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모양이 딱 퍼즐 맞추듯이 맞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역시 비슷하게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사이에 화석이 동일한 화석이 발견돼요. 남아메리카하고 현재 아프리카하고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한 비행기로 한 3-4시간을 가야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동일한 화석이 분포를 한대요. 그러면 옛날에 있는 생물들은 그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막 헤엄쳐서 이렇게 이동했을까요? 그 비행기로 요즘 첨단 기술로 3시간에 가야 되는 거리를 같은 동물이 헤엄쳐서 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 옛날에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화석 분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빙하의 흔적이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 하면은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근데 맞아요. 날씨 인도 하면은 되게 지금 더운 나라죠. 그죠? 인도 가면 되게 더워요. 근데 여기에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된대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인도 같은 더운 나라에 어떻게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말한 거지. 아니 인도도 옛날에는 남극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인도가 쪼개져서 올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베게너가 말한 주장들은 다 맞는 주장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지질 구조도 동일하고 화석 분포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남극에 있는 이런 빙하의 흔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증거 알아야겠죠. 단골 문제예요, 이런 것들. 딱 보면 오지선 내기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죠?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다 맞는데 왜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만약에 베게너가 맞았으면은 우리는 판구조론을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대륙 이동의 정립 과정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응? 힘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대. 힘의 원동력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알았어. 근데 왜 무슨 힘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 못했어요. 모든 가설이라는 거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왜라고 말해야 돼요. 현상이 다 맞았다 그래도 이유를 설명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과학이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게너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게너가 갔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 1920년대 후반. 자, 시기 나왔죠, 여러분? 누가? 홈스가 잘 안되네요. 아무튼 홈스 표시하세요. 여기 뭐를 발표했다?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다. 자, 또 3개 나왔죠, 그쵸? 베게너 1910년 대류기동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1920년 홈스 멘틀 대류설이에요. 이제 멘틀 대류설은 뭐냐? 이제 베게너는 왜 이렇게 판이 이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유를 말 못했잖아요. 얘는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베게너의 말을 덧붙여서 추가로 얘는 이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멘틀이 대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멘틀이 나오고 대류가 나와요. 우리 지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그란 원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가운데가 내핵, 그 다음 외핵, 그 다음이 멘틀, 그 다음 지각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지각이고 그 바로 밑이 멘틀입니다. 이 멘틀이 대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각이고요. 이쪽이 밑에가 멘틀인데 멘틀이 이렇게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올라와서 내려가고 올라와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멘틀이 대류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서는 이제 밑에서 뭔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내려가는 곳에서는 이런 지각이 같이 내려가면서 지각이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홈스의 주장은 맞는 주장일까요? 틀린 주장일까요? 네, 역시 요즘 과학으로 설명을 하면 홈즈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베게너도 맞는 말이고 홈즈도 맞는 말 했어요. 그런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한 거지. 아니 실제로 이거 이동하고 멘틀 움직인 거 증명해봐라. 그럼 증명을 못해요. 1920년대 후반인데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잖아요. 그때 기술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얘도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증거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가 나왔어요. 멘틀 대류설 다음에 대류기동설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넘겨보면 알겠죠? 자, 넘겨봅시다. 여기 밑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보면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있고, 1912년하고 1929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여기 많이 넘어갔네. 선생님이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그럼 필기도 좀 해야 돼요. 필기도. 자,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3개 말했잖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옆에 한번 적어봅시다. 서명. 너무 어렵네요. 이게 서명 안 쓰고. 자, 여기다 선생님 적어주겠습니다. 이거 필기합시다. 해안선과 지질 구조 옆에는 뭐를 적으면 되냐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며 같은 지층의 분포가 발견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2번째, 화석 분포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선의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골라 쓰세요. 다음 빙하의 흔적. 여러 대륙에 분포한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이 대륙을 하나로 모았을 때 잘 설명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멈추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삐뚤삐뚤 하잖아요. 아니 뭐 찰떡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아닐까? 왜 이 정도는 차이가 나도 괜찮다? 라고 대부분 지질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자리가 막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원래 있던 것도 없어지고 다시 퇴적돼서 새로운 게 생기고 막 이런 작용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밑에 여기서 추가로 설명 하나 더 하면은 여기선 지금 막 해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해구 나오잖아요. 여기 새로운 하산섬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령이라 그래요. 해령. 옆에다 해령 적어줍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선생님이 설문지에 좀 이따가 키워드를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키워드에 바로 해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키워드 적을 수 있어요. 해령을 좀 이따 설문지 과제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해령과 해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올라가는 곳을 해령이라고 그러고 내려가는 곳을 해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홈즈가 이 해구랑 해령을 주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있을 것이다, 내려가는 게 있을 것이다 까지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구와 해령은 최근에 밝혀진 건데 그냥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게너하고 홈즈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가 세계대전 할 때 전쟁은 되게 많은 힘든 그런 상황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되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크게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쵸? 그때 막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을 하고 막 엄청 많이 막 잠수함이나 막 비행기나 탱크 막 핵 개발하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해저 지형도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묻혀져 있다가 다시 언제? 1960년대 초 정확한 거는 밑에 이렇게 나와요. 날짜가 헬스와 디츠는 뭐를 제안했다면 해저 확장설을 제안했다예요. 아까 보면은 멘틀 대류설이랑 비슷해요. 멘틀 대류설도 뭐냐? 멘틀이 올라와서 내려간다 라고 말했잖아요. 얘는 똑같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이렇게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이러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가 넓어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는 지각이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각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해저가 확장이 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으로 해령과 해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바다는 무한정 늘어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해저가 확장되면 지구의 표면은 더 넓어진다. X. 왜냐하면 나오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해구예요. 그래서 해령에서 생성이 돼서 해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저 확장설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누가? 바로 헤스와 DH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일 처음에 베게너가 멘틀 대류설. 두 번째는 홈스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잤죠 지금? 여러분들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함정을 선생님 넣어놓는 거예요. 베게너가 뭐예요? 얘 대륙 이동설이에요. 그래서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거기다 댓글 달지 마세요. 선생님 정정해줬으니까. 베게너는 뭐예요? 그래요.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홈스는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헤스와 디에츠는 해저 확장설을 제안했대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현기증 난데 판고조론하고 뭔 상관이에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다 합쳐져서 최근에 나온 이론이 판고조론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짠 어디 나오냐? 이게 다 합쳐져서 판 구조로는 정립이 된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판 구조를 배우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까지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이 할 거는 해저 지형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발견을 한 거고 바다의 밑에 해저 지형을 이제 본 거죠. 탐사장 그게 활달함에 따라 해저를 광범위하게 탐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발견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음향 측심법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 목표의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추정하고 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음향 측심 자료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냐? 수심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측정이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동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력만큼 시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 10km/s로 10km/s 너무 빠르고 10km/h로 가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달리면은 몇 킬로요? 10km예요. 왜냐하면 10km/h로 1시간을 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5km의 속력으로 5km/h의 속력으로 2시간을 가면은 5 곱하기 2에서 10km를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속력 V, veloci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 그다음 시간 T, time. 그래서 V하고 T를 곱하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음파를 이렇게 쏴요. 표시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하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음파를 뿅 쏴요. 그러면은 이 음파가 뿅뿅뿅뿅뿅 해서 바닥까지 가겠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되겠어? 뿅뿅뿅뿅뿅 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파를 쏘면은 그 음파의 속력을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음파를 쏘면은 그 음파가 몇 분 동안 뿅뿅뿅뿅 왔는지 시간을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m/s의 음파를 가지고 10초를 쐈어요. 그러면은 200m/s로 뿅뿅뿅뿅 갔을 때 다 합치면은 얼마예요? 2000m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수심은 이 왔다 갔다 한 거에 뭐예요? 절반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거예요. 거리에다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잘 기억을 하면 되게 됩니다.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여기서 또 추가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꾸 아까부터 해령 해구가 나왔는데 아예 해령하고 해구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령. 해령은 뭐냐? 해령은 여기 지금 멘틀 재료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해령은 해저에 형성된 넓고 긴 산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지형보다 2km에서 3km 솟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올라온 이 높이가 2에서 3km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닥하고 꼭대기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산 높이가 막 1km, 1000m, 2000m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서도 올라오니까 이런 게 좀 올라오네. 그러면서 올라온 높이가 주변보다 2에서 3km 높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구는 뭐냐?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아요. 그 다음에 매우 깊은 협곡이에요. 그래서 태평양판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좁고 그다음에 깊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태평양판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기하실 분들은 잠깐 퍼즈하고 다시 필기를 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저 확장설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학자는 3명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약간 시범 연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OT도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고지적이나 이런 구체적인 과학 사료를 더 배울 거고요.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봅시다. 여기 3개 적어놨죠? 이 단원을 공부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어떤 학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년도에, 세 번째는 어떤 가설을 설정했다. 요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면 쉬워요. 그래서 밑에 정립되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것들이 뭐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있다. 멘틀이 올라와서 내려가는 거. 멘틀이 이렇게 돈다. 이런 걸 대류라고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빙글빙글 순환하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이제 해저가 확장한다. 이런 것들을 헬스와 TH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음양 측심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심을 이렇게 측정하면 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해당하는 교시에는 거의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